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자 위챗 생태계의 수혜주인 웨이몹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웨이몹은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티커는 2013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공부한 영상을 가끔 올리긴 하는데 이 종목을 사세요라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관심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를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투자 판단을 내리실 때는 제 영상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꼭 각자 공부를 해보시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처인지 각자의 책임 하에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업이 이제 온라인 리테일, 이커머스 관련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관심 분야가 주로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신유통, 그리고 전통적인 소비가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는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소비의 트렌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 이런 쪽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커버했던 파페치라든지 광군제 그리고 엔트그룹과 같은 이슈도요. 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먼저 위챗 이코노미. 중국 사람들은 위챗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잖아요. 위챗을 열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쇼핑을 하고 뭐 거기서 QR코드를 받아가지고 할인도 받고 지불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위챗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위챗의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몹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크게 사업 분야가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죠. 그리고 타겟 마케팅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뉴스나 이슈를 알아보고요. 웨이몹의 실적, 상반기 실적이 지난 8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실적을 가볍게 살펴보고 밸류에이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 요소가 있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챗이 제공하는 이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앱을 따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위챗 안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그 안에서 기동을 시킬 수 있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저들은 딱히 뭐 애플스토어 이런 데 가서 굳이 많은 앱을 일일이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사업자들도 큰 돈을 들여서 애플리를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저도 한 5년 전부터 중국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온라인 리테일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위챗 미니 프로그램 개발 붐 같은 게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어떤 미니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어떤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랄까 소비 습관 같은 게 굉장히 재미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중에서 뭐 무지루시에서 어떤 가구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사고 싶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무지루시의 그 웹사이트로 직접 갈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이제 스펙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무지루시의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단톡방 안에 자기랑 이제 이 쇼핑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전문가 예를 들면 뭐 따이고 구매대행 같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매대행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서 팔지 않는 상품들을 해외에서 조달을 해 온다던가 아니면 쇼핑에 대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단톡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면 이 구매 대행이 자꾸 정보를 물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 무지루시에서 엄청 좋은 가구가 나왔다더라. 내가 지난번에 니네 집에 갔을 때 여기 이 방이 좀 비어 있었는데 거기 이 가구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톡방 안에서 이 구매 대행들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지난번에 이 원피스 샀잖아. 근데 내 생각에 이 구두랑 같이 신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개인화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단톡방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구매 대행이 단톡방 안에서 이제 이 무지루 씨의 가구가 좋다더라 라면서 링크를 공유를 합니다. 그럼 그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이 가구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위챗페이로 지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핀도더라는 위챗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공동구매를 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중국스럽다. 단톡방으로 묶어서 끼리끼리 소비를 한다. 굉장히 중국인의 그 감성에 맞춘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들은 이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올 같은 경우에 이렇게 59분 안에 이 가방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게임적인 요소를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위챗에서 QR코드를 이제 발급을 해줘서 그 QR코드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다던가 아니면 뭐 리베이트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위챗 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텐센트가 발표한 정보인데요. 위챗페이의 트랜잭션, 그러니까 위챗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표인데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챗 안에서만 위챗페이를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 위챗 안에서 완결되는 소비량이 엄청나고 또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웨이모업의 사업 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SaaS 프로덕트 개발과 제공입니다. SaaS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위챗 기반에서 사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서비스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은 타겟티드 마케팅인데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이제 광고를 아무거나 막 띄워주는 게 아니고 저의 취향이라든지 제가 어떤 분야에 선뜻 지갑을 열 것인가 이것을 구글이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 취향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을 타겟티드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3일 전에 내가 어떤 가방의 링크를 클릭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똑같은 링크를 띄워주는 식의 그런 식의 타겟팅도 타겟티드 마케팅이 될 수 있고요. 소비자를 타겟팅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3, 4선 도시의 젊은 20대의 여성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타겟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만 유자차 광고를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좁혀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타겟티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웨이모업의 사업 분야의 두 축 중 하나가 이 타겟 마케팅입니다. 사스 프로덕트로서는요. 일단 이 웨이몰이라고 하는 위챗 기반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소프트웨어이고요. 유저 트래픽을 관리하거나 이제 세일스 추이를 보면서 효과적으로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이 스마트 리테일이라는 서비스는 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리테일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이제 오더를 하거나 재고 관리를 하거나 지불, 소비자 관리, 마케팅, 데이터 이런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 클라우드 비즈니스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컬라이디엔이라는 서비스는 지역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서비스고요. 그리고 사업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다수 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스토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챗 기반의 온라인 오더라든지 그런 것을 마케팅, 푸드 딜리버리, 멤버십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클라우드 스토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것도 음식 배달 산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모바일 오더, 온라인 지불, 영수증 관리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자를 위한 스마트 호텔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뷰티 업계를 위한 스마트 뷰티,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뭐 컨퍼런스 콜 같은 것을 할 때 빅스크린 프레젠테이션, 인터랙션,
등등을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여행 산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스마트 트래블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툴로서 웨이스테이션, 스마트 마케팅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아날리틱스, 그러니까 유저의 데이터를 모아와서 분석까지 해주는 그런 솔루션인 것 같고요. 마켓 리서치나 커스터머 피드백 수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웨이폼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일스 푸셔라는 영업 관련 툴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포텐셜 커스터머스, 앞으로 우리의 소비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폴로업을 하면서 영업 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타겟 마케팅 기반으로서는 주로 위챗이에요. 위챗이나 이제 위챗 모먼트, 벙요첸이라고 하죠.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이제 자신의 일상생활을 타임라인식으로 게시를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광고를 끼워 넣거나 PC 기반의 QQ라든지 Q존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고요. 텐센트 뉴스, 텐센트 비디오, 그러니까 텐센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100% 텐센트는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바이두라든지 질후, 바이트댄스 계열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웨이몹과 관련된 이슈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웨이몹은요, 올해 2월에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00만 이상의 위챗 사업자들을 타격한 사보타지 이벤트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보도에서는 이제 해킹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던데, 해킹과 사보타지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킹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악의를 가지고 시스템을 다운을 시키거나 정보를 빼가는 걸 이제 해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웨이몹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런 게 아니고 사원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이 사원이 개인적인 빚을 지고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1월쯤에 락다운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련된 락다운을 실시를 한 이후에 한 달 동안 집에서 못 나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였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사 서버를 막 공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웨이몹의 파운더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사원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보다.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무슨 이상한 미담처럼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보타지 이벤트가 이 회사의 실적에 끼친 영향이 진짜 지대하다. 그러니까 웨이몹은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야말로 흑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사보타지로 인해서 사스 프로덕트 분야의 매출의 3분의 1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거 보시면 2020년의 상반기 실적이 이렇지만 사스 사보타지 이벤트가 없었다면 이럴 수 있었다. 우리가 사실은 45% 성장했지만 이것만 없었으면 60% 성장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진짜 억울하다. 징징징 이런 게 이 실적 발표에 뚝뚝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보타지 사건 이후로 이 웨이몹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몹에 대한 또 하나의 이슈로서는 최근 뉴스인데요. 하이딩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51% 취득을 했습니다. 이 하이딩이라는 기업은요, 이제 리테일 관련해서 비즈니스 솔루션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요. 이 웨이몹이 나아가는 방향도 비슷하다 보니까 유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전문점, 슈퍼마켓이나 뭐 상점, 그리고 쇼핑센터와 같은 곳에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더욱 스마트하고 더욱 연계가 잘 된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하이딩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웨이몹은요, M&A를 통해서 자사의 상품이나 비즈니스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웨이몹에 대한 뉴스라기보다는 텐센트의 뉴스인데요. 텐센트가 위스토어라는 것을 론치했다. 이것은 웨이몹에게는 굉장한 악재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웨이몹이 하고 있던 거를 텐센트가 이제 내가 좀 해보겠다. 내가 직접 해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몹의 최근 주가는 별로 좋지 않아요. 텐센트가 직접 위스토어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리스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상반기의 웨이몹의 실적을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서를 보시면요. 많은 정보가 쓰여 있지만 여기 한 장의 그림으로 정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리절트라고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1049.9 밀리언 그러니까 10억 위안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 주석이 붙어 있고요. 그 사보타지 이벤트가 없었다면 이만큼의 매출을 낼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그 사보타지 이벤트를 메꿨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950 밀리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 손실이 545.7 밀리언. 그러니까 아직 흑자를 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보시면 이 부분이 더 웨이몹의 성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웨이몹의 상품을 쓰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SaaS 서비스를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수가 이제 88,463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작년 대비 26.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ARPU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사업자가 쓰는 금액이에요. 그게 작년보다 10% 늘어서 3,447 인민비, 한국 돈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한 사람의 사업자가 이제 이 웨이몹에 5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타겟 마케팅 부분을 보시면 광고주가 26,000명, 이것도 33.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한 사업주, 한 광고주당 쓰는 광고비가 90%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객단가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게 90%나 늘어나서 17만 6,772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상승을 해 나간다면 내년의 실적 그리고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시면 사스의 경우에는 이 사보타지 이벤트가 없었을 경우에는 40% 성장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스 부분이 아직 흑자 전환을 못했거든요. 이 타겟 마케팅 부분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손실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보타지 이벤트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만큼의 2억 위안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타겟 마케팅의 경우에는 그로스 빌링 총 청구 금액이 작년 대비 156.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70% 성장했고요. 그리고 총 이익도 281.8 밀리언, 그러니까 2.8억 위안 정도의 금액을 벌어들였어요.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우리는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 타겟티드 마케팅 부분은 흑자 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만큼 70%씩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스는 아직 이익은 내지 못했지만 그 사보타지 이벤트만 없었다면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몹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꽤 오랫동안 홍콩 달러 5달러 아래에서 횡보를 해오다가 이번 5월에 한번 랠리를 뽑았습니다. 그때 저도 이때쯤에 웨이몹을 보고 있다가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가지고 증권거래 앱을 딱 열었더니 갑자기 막 8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싶어서 봤더니 이 구간 동안에 엄청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슈에치오라고 제가 또 자주 보는 중국의 증권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연일 가장 뜨거운 주식 탑 10 막 그런 데 계속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어떻게 같이 가야지 이러면서 여기 급하게 제가 여기쯤에서 올라탔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오르면서 잘 가나 보다 싶었지만 그 이후에 또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일단 텐센트의 악재가 있었고요.
텐센트가 미국에 의해서 위챗을 제재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텐센트가 좋지 않으면서 웨이몹도 함께 좋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텐센트 주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웨이몹은 왜 가지 못하나?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왜 안 오르나?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실적도 좋고 성장도 하고 있지만 지금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는 경쟁이 너무 심화되어서 이제 텐센트도 이제 위스토어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경쟁에 뛰어든다고 하고 또 실적을 보아도 아직 흑자로 돌아서질 못했기 때문에 뭐 주가가 팡팡 튀어 오르기 위한 그런 모멘텀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30%, 50%, 70% 지금과 같이 성장을 해 나간다면 3년 후, 5년 후에는 어떤 뭐 중국의 세일스포스와 같은 그런 입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PER을 적용하고요. 흑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PSR로 주로 알아보는데요. 이 이퀄 오션이라는 곳에서 웨이몹을 커버하면서 정말 잘 분석을 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퀄 오션에서는 웨이몹의 비즈니스 성장이 한 42%, 그러니까 사스 부분의 경우에요. 사스의 경우에 42%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타겟 마케팅의 경우에는 64%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피어들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잘 정리를 해놨는데 사스의 경우에는 피어 그룹으로 4가지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쇼피파이,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사업자들이 자신의 온라인 스토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면에서 쇼피파이와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지불을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스퀘어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나우, 세일스포스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어 그룹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쇼피파이는 솔직히 미국 주식 중에서도 진짜 비싼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쇼피파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안 비싼 주식이 없겠죠. 네, 쇼피파이는 지금 PSR이 63배 정도 받고 있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한 10배,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한 20배,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는 10배 안쪽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평균해 봤을 때 한 22에서 26 정도의 PSR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웨이몹의 사스 부문에 대해서는 한 21배 정도의 PSR을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고 있고요. 타겟 마케팅의 경우에는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PER로 산출했습니다. PER을 비교할 때 피어 그룹으로서는 중국의 비슷한 타겟 마케팅, 타겟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선정했고요. 그 회사들이 대충 한 25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로 설정하면 적당한데 약간 디스카운트를 줬다. 왜냐하면 사스 부분에 비교해서 이쪽 타겟티드 마케팅 쪽이 넷마진 성장의 폭은 제한될 수 있다. 마진이 적기 때문에 이 PR은 조금 낮게 줘서 17배를 주겠다. 이런 식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해낸 것이 14.9달러라는 목표 주가입니다. 지금 한 10달러 정도, 11달러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 40-5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조금 비싸지 않나. 사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심화되면 이제 성장이 더디게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가 성장이 나간다는 것을 상정한다면 2년, 3년 아주 장투를 한다면 뭐 5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뭐 2배 이상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98달러라는 주가는 뭐 그렇게 아주 싼 것은 아니지만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쇼피파이 같은 기업들이 받고 있는 멀티플을 적용받아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면 더 많은 주가 상승의 여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앞에서 가볍게 언급을 한 내용들인데요. 먼저
위험 요소로는 이 웨이몹이 지나치게 위챗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챗에서 미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으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 타겟 광고도 위챗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챗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텐센트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웨이몹에게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스 분야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알리바바 진영, 텐센트 진영,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진영 이렇게 나뉘어서 많은 기업들이 사스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세일스포스 같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을 확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제 사스 분야의 중국의 마켓 점유율은 꾸준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 마케팅의 경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이몹의 매출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고객사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마진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챗에만 의존하지 말고 채널을 다각화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위챗 미니 프로그램용 소프트웨어 뿐만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웹사이트를 DT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스타일로 만들려는 사람들에 대한 뭐 솔루션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챗에서 약간 탈피를 해서 뭐 바이트댄스 계열의 회사들과도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넓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로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에서는 이제 주식을 가격만 바라다 보면 이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고 심리적인 공포에 질려서 정말 아주 좋지 않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때부터 언제 내가 발을 뺄 것인지 그 출구 전략을 미리 세워놓아라 이런 식으로 써놓았거든요. 저는 거기에 정말 많은 공감을 했고요. 저도 이 웨이몹이라는 기업을 좋게 봐서 투자를 시작했지만 제가 웨이몹을 매도하게 되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가가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랬기 때문이 아니고 위챗이 이제 위스토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웨이몹의 파일을 먹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사스 분야의 경쟁이 너무나 심화되어서 이제 웨이몹의 마켓 점유율이 점점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타겟 마케팅의 시장은 성장하지만 웨이몹의 이익 성장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거나 그런 조짐이 있다면 매도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챗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이제 소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챗 이코노미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웨이몹의 성장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겠다. 그리고 직원이 사보타지 한 것도 한 번 겪었으니까 이제 보안 같은 것도 철저히 했겠죠.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그때는 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의 신호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웨이몹이 그렇게까지 허술한 기업은 아닐 거라는 걸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국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하나인 웨이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커머스라든지 유통 부문에서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고 혁신을 계속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다면 발견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